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원조를 포함한 포괄적 동반자 조약 체결을 맺은 후 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러시아가 우리한테 큰 실수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표현 아닙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군사 동맹을 부활시킨 것이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라는 초강수로 대응을 한 건데요. 다만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현 상황에서 관계가 파탄이 나는 건 서로 부담스럽고 또 원치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공방 속에서도 일단 선을 넘지 않으려는 신중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신 대로 무기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공을 넘겼고요. 푸틴 대통령도 한국의 우려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Южная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е о чем беспокоиться, потому что наша помощь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무기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우선 앞선 기사에서도 언급됐었던 포탄 이외에도 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이 방공 무기 등이 지원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적을 사살할 수 있는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가 훨씬 더 격렬하게 반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전장에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전투식량, 방탄복 등 비살상 무기를 제외하면 언제든 적의 무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긴 무기는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니까요. 어쨌든 가정이긴 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푸틴은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인적 또 물적 교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했던 사례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 여권 소지자는 러시아 방문 시 60일 동안은 비자가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17년 당시 중국에 있었던 한국 기업들은 한류 금지령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철수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도 비슷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경제적 의존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압박 수단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 추적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